네, 자 18강 전기위험 핵심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이죠. 전기설비 안전 관련된 문제고요. 51번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서 정한 전선의 색상이 갈색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의 색상은 L1, 2, 3, N 또 접지선까지의 색상이 과거에 있던 기준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색상 기준이 만들어져서 이걸 문제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갈색인 선이 무슨 선이냐? 과거에 우리가 R 3상 4선식을 이야기할 때 RS T상 이렇게 R상, S상, T상이라고 불렀던 이 상의 색깔이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L1이 무슨 색이었어요? 갈색. L2가 흑색. L3가 회색이었죠. 회색.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색깔 바뀐 것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갈색은 L1이 됩니다. 자, 갈색, 흑색, 회색, 청색입니다. 접지선만 녹색, 황색이 교차된다. 녹색, 황색 교차하는 선으로 나타내기로 했다라는 것, 이렇게 기준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L1, 2, 3, N.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헷갈리더라도 갈흑, 회청 이렇게 갈흑, 회청 접지선은 녹색, 황색 교차니까 녹색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죠. 52번입니다.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병원 설비의 의료용 전기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병원의 의료용 기기에다가 사용하는 접지를 무슨 접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등전이 접지라고 부르죠. 예, 등전이 접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개통 접지, 등전이 접지, 노이즈 방지용 접지, 정전기 장애 방지 이용 접지 이렇게 방지용 접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전기 접지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적의 용도에 따라서 접지 명칭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등전이 접지, 개통 접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개통 접지는 이제 감전이나 화재를 목적으로 화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고요. 병원의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요. 노이즈는 잡음이죠. 잡음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정전기 장애 방지용 접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죠. 정전기 접지라고 하죠. 정전기 대책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KEC 기준에서는 접지의 종류를 세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로만. 개통 접지. 무슨 접지였죠?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KEC 기준으로 물어봐 버리면 이 세 개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의료기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호접지 개념이 됩니다. 보호접지가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기접지 개념이에요. 기기접지. 기기접지 주로 뭐 방지죠? 감전 방지예요. 감전 방지용 접지를 보호접지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 KEC에서는. 그래서 이 KEC하고 약간 혼동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접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하고 KEC에서 정한 접지의 종류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KEC 기준이란 말이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접지를 구분할 때는 다음 표에 의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죠. 자, 개통접지, 기기접지, 필의기 접지. 자, 개통접지, 기기접지를 이제 KEC 기준에서는 보호접지. 정전기도 등전기도 다 보호접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보호접지 개념이다. 이게 다 보호접지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은 이제 KEC 기준이냐 아니냐 이걸 확실하게 문제에서 파악을 하시고 내용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3번입니다. 배전 선로의 정전 작업 중 단락 접지 기구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자, 정전 작업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단락 접지 기구를 설치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단락 접지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오통전, 또 유도 전압이나 또는 혼촉에 의한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에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답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신선 유도장애 아닙니다. 배전용 기계기구의 보호 아니고요. 작업자 보호죠. 배전선 통전 시 전이 경도 저감, 혼촉, 오동작에 의한 감전 방지. 4번이 가장 옳게 설명한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돼요. 고압전로에서 정전 작업을 행할 때 오송전, 역승압에 의하여 역송전이죠. 작업 중인 전로가 불의에 충전되는 경우에도 단락 접지를 했을 경우에는 감전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통전, 유도전압, 역송전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단락 접지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단락 접지 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4번입니다. 접지 저항치를 결정하는 저항이 아닌 것은,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것은, 자, 우리가 땅에다 접지를 하잖아요. 그럼 접지를 하는 것은, 접지 저항은 어디에 접지를 말하냐면 여기까지는 구리선으로 동선으로 돼 있어요. 동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와요. 접지 그까지는 잘 흘러나오는데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토양이 있잖아요. 흙이 있잖아요. 흙. 이 흙으로 전류가 잘 가냐 안 가냐 이거예요. 흙이 전류를 잘 안 받아주면은 접지 저항이 큰 거고, 흙이 전류를 잘 받아주게 되면 접지 저항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접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토양이 나타내는 저항,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는 접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 4번은 설명이 잘 된 거죠. 접지선과 접지극의 도체 저항, 접지선하고 접지극의 도체 저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흘러 들어온 경로상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지전극과 주회로 사이의 낮은 절연 저항, 접지전극과 주회로 사이의 낮은 절연 저항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련이 없죠. 왜? 주회로에 공급되는 전류하고 접지전극으로 오는 전류하고는 다르죠. 누전된 전류가 흘러 들어온 거고, 주회로에서는 사용에 필요한 전격 전압이 공급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접지전극과 주회로하고의 관계가 이야기되는 게 아니다. 이 저항은 접지저항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양 관계, 또 흙과 접하기 위해서 전류를 보내는 경로상에 있어서의 저항, 이 저항이 얼마나 낮냐 높냐 이거에 따라서 접지 저항이 커지고 작아지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주회로하고 접지 전극과의 관계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인자, 접지선과 접지전극, 접지전극의 표면과 이것에 접하는 토양, 접지전극 주위의 토양 성분의 저항, 즉 대지 저항률 이 세 가지가 접지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가지 인자 중에서 사망의 대지 저항률이 접지장에 가장 큰 영향. 결국은 흙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회로하고는 관계가 없다. 55번입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접지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1, 2종 접지공사를 했어요. 근데 접지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깊이에 묻을 것. 자, 75cm 숫자 기억하자고 했죠. 접지를 할 때는 지표면으로부터 75cm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레 침용 지선을 시설하지 않을 것. 접지선을 시설한 장소에다가는 피레 침용 지선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맞습니다. 접지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절연전선,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할 것. 지하 60cm로부터 지표 1.5m까지의 부분은 접지선을 합성 수지관 또는 몰드로 덮을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금 4번에서 우리가 몇 cm까지 묻죠? 75cm 이상이자 최소가 75cm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합성 수지나 몰드로 접지선을 보호를 할 때도 지하 60cm가 아니라 얼마부터?
75cm부터 지표의 1.5m라고 해버리면 사람의 키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m입니다. 2m까지의 부분은 몰드로 덮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75cm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값이고요. 그다음에 피레침용 지선을 시설하지 않을 거, 이 말은 접지선을 설치해놨는데 피레침을 설치해서 만약에 낙뢰를 맞았어요. 피레침이. 그럼 피레침에 의한 접지선으로 전류가 들어와서 접지선을 타고 역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 때문에 같이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접지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절연전선 또는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할 것, 이 말도 맞는 말로 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수치를 봐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75에서 몇 메타요? 2m까지가 덮어야 할, 합성수지 몰드 덮어야 할 보호 길이가 됩니다. 자, 4번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접지극은 75cm, 그 다음에 접지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접지선의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으로 덮을 것, 접지선을 시설한 지점물에 피레침용 접지선을 시설하지 않을 것,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앞에 내용에서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이렇게 이야기를 사용할 것 했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캡타이어 케이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안 된 겁니다. 자, 접지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절연전선,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할 것. 그래서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할 것. 자, 이 내용이 애매하네요. 문장이. 접지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절연전선, 그러니까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절연전선 또는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할 것. 그래서 통신용 케이블만 뺀 나머지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내용도 맞는 말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접지선은 주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캡타이어 케이블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통신용 케이블은 제외를 시킨다라고 뒤에 설명이 여기서는 빠져 있고 앞에 문제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답은 75cm, 2m 여기에서 답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6번입니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접촉이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시설할 때 접지극의 최소 매설 깊이는, 자, 매설 깊이 물어봤으니까 75cm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앞에 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답 3번입니다. 75cm가 기준이 됩니다. 57번 가로등의 접지 전극을 지면으로부터 75cm란 말 또 나오죠. 깊은 곳에 매설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가로등에 접지를 할 때도 지표에서 75cm 이상 깊은 곳에 매설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75cm 이상으로 매설하는 이유는 접지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접지 저항을 작게 해서 땅으로 전류가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극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니죠. 부식 방지는 도금이라고 했죠. 접촉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맞는 말입니다. 접지 저항을 증가요. 접지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되죠. 접지선의 단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깊이 묻는다 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선은 전선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접촉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가로등이 있어요. 자, 이것도 접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접지극을 묻었어요. 75cm 이상으로 묻었어요. 이렇게 묻어두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뭔 말이 있어요? 접촉 전압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 닿았습니다. 가로등에 사람이 접촉이 됐을 때 사람한테 흘러 들어온 전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접지를 하는 이유는 사람한테 흘러 들어온 전류를 작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흘러 들어온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 접촉 전류라고 합니다. 접촉 전류가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접지라는 것을 해서 요리 누전이 되면, 누설이 되면, 전류 누전이 되면 접지극을 따라서 전류가 많이 가고 사람한테는 적게 와서 감전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접촉 전류가 작게 된다는 것은 사람한테 가해지는 접촉 전압이 크다는 이야기요, 작다는 이야기요? 접촉 전압은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전압이 작으니까 전류가 조금 오죠.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란 이야기예요.
접촉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접촉 전압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또 뭐하고 같아요? 접촉 저항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접촉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이기도 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돼야 되고요. 접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사람과의 접촉을 말하고 있다.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접지 저항이에요. 여기는 접촉 저항이고 접촉 전류고 접촉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접지를 하는 이유 잘 생각하면 사람한테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작게, 전압도 작게, 저항은 크게.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말을 여러분들이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선하는 이유는 사람이 접촉됐을 때 가해지는 전압을 작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이 된다. 접촉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지를 땅에다 깊이 하는 이유는 접지 저항을 낮춰서 사람이 접촉됐을 때 사람의 접촉 전류나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접촉 저항은 크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해설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해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